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중에서 ESG와 SDG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ESG 경영 또는 이 SDG 전략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ESG는 꼭 기업 경영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ESG와 관련돼 있는 각종 경영 철학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DG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지속 가능 발전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또 두 내용들이 약간씩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이 항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협약된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체결된 이 파리 기후협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파리 기후협정은 그동안 인류가 끊임없이 산업화를 하면서 그동안 발생했었던 다양한 공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제한을 하자라는 이 협약 주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파리 기후협약은 과거에 1990년대에 맺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를 하는 이러한 이 사실상 전 지구적인 협정이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각 나라들이 어떠한 산업화 또 내지는 각종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또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서로 국가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파괴됐었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파리 기후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즉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각종 이 국가 간에 서로 이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 핸디캡과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됐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앞으로 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서도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서서 이미 벌써 ESG와 관련돼 있는 이 각종 경영 철학, 경영 전략들은 이미 그 전서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이 ESG 경영 전략은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와 사회를 뜻하는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뜻합니다. 결국 이 ESG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각 기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가치까지 창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재무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과 함께 더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가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즉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 스마트 빌딩 아니면은 그린 빌딩을 유지를 하는 것, 그 외에도 환경오염이나 각종 유독물질 배출에 대해서 생산 시설과 각종 차량들을 정비를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친환경적인, 그래서 친자연적인 이러한 청정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용 평등, 고용 다양화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가면서 각종 위해로부터 이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과거에 어떠한 성장 중심으로 돼 있었던 이 지배구조에서 이 사회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돼 있는가, 또 직원과 임원의 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각종 이 경영 재무제표 사항에 있어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ESG 경영은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ESG 펀드 또 ESG 투자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했고, 결국 이러한 ESG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외에서 어떠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를 해는 해외 투자자, 또 국내 투자자들 역시 이렇게 ESG와 관련되어 있는 기준과 이 경영 전략들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일수록 다양한 곳에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국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각종 투자라든가 정부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대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벤처라든가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또 개인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 유니콘 기업을 대형 이 IT 업체로 키울 때 있어서도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위기 같은 각종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아주 단기적인 성장이라든가 단기적인 이익은 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성장,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에서 이 ESG 경영 철학을 꼭 준수를 해야 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유통이나 소비재 시장에서도 재고라든가 아니면은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 레저토르 식품 같은 경우도 아주 소규모로 아주 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소량 판매로 할 수 있는 주문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외에도 패션도 서로 리사이클할 수 있다라든가 리세일할 수 있는 시장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리세일 시장, 다양한 중고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뷰티나 화장품이나 각종 여러분들이 위생용품에 있어서도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은 반인륜적인 실험이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 각종 시스템상에서 모두 다 걸러지고 친환경, 친인권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제품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에 출시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ESG 경영 전략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쌓아왔었던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유통 소비재 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ESG 경영은 ESG 관련돼 있는 규제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외에 있어서 각종 ESG와 관련돼 있는 공시를 더 이상 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들한테 ESG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기준들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탄소세를 부과한다라든가 플라스틱을 규제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법이나 제도로 규제를 하는 각종 리스크와 벌금 부과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 ESG 경영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민들의 점점 의식이 성숙해지고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된 가치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서 윤리적인 소비나 가치 소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윤리적인 소비, 가치 있는 소비, 공정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소비들을 강조하는 ESG를 직접 실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소비자와 시민들, 그리고 이를 실어 나르는 이 언론들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당연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경영 전략으로 거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 기업들마다 ESG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들을 재빠르게 빨리 이 구축을 해야지만 어떠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까지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대학에 있어서까지도 이 ESG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점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기업의 SDG는 이 그동안 우리가 SDG 전략으로 알고 있었던, 즉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 기업이 사업 활동에 직접 함께 담음으로써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와 연계해 가지고 실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가 SDG에 대해서는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SDG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유엔이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한 목표들을 세워서 빈곤 종식이라든가 기아 문제 해결, 그리고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과 깨끗한 물과 위생,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어떠한 청정 에너지의 사용이나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리고 산업 구조의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의 해소, 그 외에도 도시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고 이 속에서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앞서 얘기했었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로 인해서 영향받게 되는 해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건전한 보전,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가 앞으로 번영 발전하기 위해서 평화와 정의에 따른 각종 제도들과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다양한 영역에 거쳐서 이 지속 가능 발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2018년부터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KSDG 이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들을 개혁을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지속가능 발전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가지고 공통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매년 하고 있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SDG 전략은 기업에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SDG 행동 지침을 어기고서는 사실상 기업 활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주목받고 있으며 항상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견제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수의 기업들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SDG 전략을
꼭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이 발전 방안들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SDG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업이 관련돼 있는 사업 분야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순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라면 당연히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라고 그러면은 고용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동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불평등이나 성평등이 없도록, 이러한 것들을 불평등이나 아니면 성차별이 없도록 이러한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먼저 자기 사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우선순위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각종 생산과 공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많은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으로 퍼져나가느냐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었던 이 SDG 전략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로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 SDG와 관련돼 있는 보고서를 발간을 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SDG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큰 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즉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SDG 전략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기업, 그리고 더 기업을 넘어서 기업이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은 이 국가 단위에서도, 글로벌 단위에서도 이 SDG 전략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SDG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축해야지 될 하나의 중요한 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사실상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즉 ISO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개량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동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산업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즉 품질이 좋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SDG 전략에 맞춰서 이 제품이 생산이 됐고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함께 그 제품에 담았을 때, 그 서비스에 담았을 때 비로소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리백처럼 이 활용한 이 에너지를 100% 생산 단계에서 활용한다라는 이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된 에너지만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 각종 서비스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에 이 아리백 그 글로벌 파트너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관심이 없다라는 기업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이 글로벌 전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서 각종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앞서 얘기했었던 이 SDG 전략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 전략과 SDG 전략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우리가 많은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둘 다 모두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추구한다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이미 2000년대 초반서부터 금융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었던 ESG가 이 2015년 유엔에서 주도했었던 글로벌 개발 목표보다는 먼저 시작했던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일부는 중복되고 일부는 함께 같은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ESG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반면 아직까지는 이 SDG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라든가 NGO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속해져 있는 자신들의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SDG 전략과 SDG 방향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G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재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비재무적인 가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ESG가 훨씬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처럼 이 각각의 이 기업 발전과 앞으로 이 중장기적인 사업 다각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SDG는 2030년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아젠다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17개 목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160개가 넘는 아주 많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인 글로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ESG와 관련돼서는 주로 투자자들이나 시장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 심사 과정 그리고 ESG 평가라든가 각종 공식 더 나아가서 ESG 리스크 관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해 가면서 평가되고 측정되고 상호 비교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SDG는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회공헌 파트에서 특히 앞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앞으로 어떠한 이 아젠다 설정,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냐라는 아주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이 ESG와 그리고 SDG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러버덕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러버덕은 보통 뭐 석촌호수에 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축제장에서 아주 재밌는 캐릭터로서 우리들한테 포토샷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친근한 생김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지만 실제 이 러버덕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있는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바로 1992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었던 화물선 좌초 사고였었습니다. 이 화물선 좌초 사고에서 수만 마리의 이 러버덕이 결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떠다니게 됐고 이 러버덕은 일부 수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러버덕이 결국은 태평양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떠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오염의 사례 또 내지는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그렇게 바다로 널리 떠나보내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캐릭터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장난감이 인류의 과학 문명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게 결국은 10년, 20년 뒤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즉 이 러버덕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돌면서 가까이에 있는 뭐 하와이라든가 태평양에 있는 곳곳의 섬에서 수거되기도 했지만 일부 러버덕들은 북극해로 해류를 따라서 북극으로 올라가서 북극해를 지나서 이 아메리카 대륙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동부 해안이나 또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도 다시 해류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런던이나 아니면은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바닷가까지 미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 해류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흘러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평양 내에서 흘러가고 있는 다양한 해류의 흐름을 직접 우연치 않게 바다에 떨어뜨려 버린 이 러버덕이 증명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이 해류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로 해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과학적인 이 성과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러버덕이 과학자들처럼 아주 우수하게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도 남겼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될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바닷물로 인해서 결국 어떤 한 곳에서 오염이 발생하면은 전 세계로도 많은 오염이 결국은 전 인류가 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 방류하게 되는 방사능과 관련돼 있는 이 각종 오염 물질들이 만약에 지금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인류가 곳곳이 사용하고 있는 해안까지는 도착하지를 않고 일본 해역 앞바다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나중에 이러한 이 방사성 폐기물들이라든가 다양한 이 오염 물질들이 태평양을 넘어서 북극해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앞바다까지 도착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전 인류가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전 인류는 말 그대로 인류라는 문명사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 이 지구라는 커다란 이 대어머니 자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구 자체는 인류가 그동안 계속 병들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류만 어떠한 대재앙으로 인해서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 10만년, 100만년이 지나면은 원래의 태초의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클래스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공동체가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ESG와 SDG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내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